재판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무슨 그 대포폰 통화한 내용들. 예, 그렇죠. 한겨레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예.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이겁니다. 그 최순실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한 시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과 후의 통화가 집중이 됩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보면요. 전에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에 최순실과 통화를 하고요. 한 20여 분 정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최순실과 통화를 합니다. 문자도 나눕니다. 대포폰 한 8번 정도 통화한 걸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왜 이랬을까를 고민해 보면 생각해 보면 최순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할 사항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정에게 뭐를 그렇죠. 요청해라. 그렇죠. 그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대포폰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데 강남 그냥 일반 아주머니신 최순실을 굳이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무슨 중대 사항이라면 차라리 자기 참모나 아니면 무슨 뭐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왜 만나기 전에 통화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최순실을 지원했던 삼성의 지원의 내역과 연관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독대가 끝난 뒤에 통화를 한 걸 보면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추측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태원 회장과 독대하기 전에 3차례 정도 통화를 합니다. 하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한 차례 통화를 하고요. 아, 그러니까 3일 이렇게 통화를 하나 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면 결국 독대 전후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럼 뭔가 숨기고 싶어 대포폰을 활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좀 오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재용과 최태원이 통화를 해요 또. 예? 네,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최태원이 통화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독대하기 전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통화도 평상시에 문자로는 100여 차례 문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통화는 최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재용과 최태원이? 그렇죠. 그러면 상상해보면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재용이 먼저 독대를 하고 나서 최태원과 통화를 하죠. 통화를 하는데 누가 먼저 전화를 해요? 이재용이 해요? 최태원이 해요? 이재용이 하죠. 이재용이 해서 자 내가 예상 문제 이렇게 답을 왔는데 그렇죠. 최태원 형님 요러요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가라. 준비하고 또는 가시오. 내가 이 정도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만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내가 200 했는데 형님 가갖고 2,000 하면 안 되잖아요.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일정 내가 200 했으니까 조금 더 가난하니까 한 180 정도 하세요. 그 정도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실은 모릅니다만 두 사람의 통화한 기록이 나오는 걸 보면 왜 독대하고 독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독대가 끝나고 최태원 회장은 독대하기 전에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나온 걸 보면 분명히 독대와 관련된 얘기가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정적으로는 저렇게 되면 뇌물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 증거는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우 유력한 간접 증거는 될 수 있다라고 재판부의 보입니다. 심증을 굳히는 증거가 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꽁 잡는 게 매라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증거,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증거 자체를 직접 증거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통화를 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긴밀하게 통화를 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적인 어떤 정황 증거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판부의 심증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걸 여쭙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증명력 증거의 가치라는 어떤 그런 평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증명력 증거의 가치.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분들이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다가 유독 그 당일에만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전후로 해서 통화를 했고 또 이제 사실은 장시호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2016년 2월 15일, 16일 이 독대 과정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방에 들어가 보니까 회장들의 그 독대하는 그 날짜나 메모가 있었다라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론 7월이기 때문에 이 지금 독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회장들의 독대를 최순실 씨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장시호 씨가 지금 진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독대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입증하는 데는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독대 과정에서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어떤 부탁을 했고 서로 간에 어떤 청탁이 오고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확증적으로 입증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하고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은 연설문일 때 일반인의 언어로 뭐 그런 걸 다듬는데 좀 참고를 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통화를 이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황 증거에 더 가능성을.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시점. 네.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사이가 조금 이제 재계에서 오너들 중에서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내에 이렇게 아이폰 출시가 될 때 최태원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 좀 부탁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바뀌었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에 좀 부탁을 해서 좀 한국 내 아이폰 출시를 좀 늦춰줬던 그런 그 전력이 있어서 이 둘이 이제 그나마 유독 좀 가깝고 같이 어떤 그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었던 사이 정도로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최진범 교수님. 예. 그 대포폰 통화한 내용들. 예, 그렇죠. 한겨레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예.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이겁니다. 그 최순실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한 시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과 후의 통화가 집중이 됩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보면요. 전에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에 최순실과 통화를 하고요. 한 20여 분 정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최순실과 통화를 합니다. 문자도 나눕니다. 대포폰 한 8번 정도 통화한 걸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왜 이랬을까를 고민해 보면 생각해 보면 최순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할 사항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정에게 뭐를 그렇죠. 요청해라. 그렇죠. 그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대포폰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데 강남 그냥 일반 아주머니신 최순실을 굳이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무슨 중대 사항이라면 차라리 자기 참모나 아니면 무슨 뭐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왜 만나기 전에 통화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최순실을 지원했던 삼성의 지원의 내역과 연관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독대가 끝난 뒤에 통화를 한 걸 보면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추측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태원 회장과 독대하기 전에 3차례 정도 통화를 합니다. 하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한 차례 통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3일 이렇게 통화를 하나 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면 결국 독대 전후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럼 뭔가 숨기고 싶어 대포폰을 활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좀 오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재용과 최태원이 통화를 해요 또. 예? 네,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최태원이 통화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독대하기 전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통화도 평상시에 문자로는 100여 차례 문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통화는 최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재용과 최태원이? 그렇죠. 그러면 상상해보면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재용이 먼저 독대를 하고 나서 최태원과 통화를 하죠. 통화를 하는데 누가 먼저 전화를 해요? 이재용이 해요? 최태원이 해요? 이재용이 하죠. 이재용이 해서 자 내가 예상 문제 이렇게 답을 왔는데 그렇죠. 최태원 형님 요러요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가라. 준비하고 또는 가셔. 내가 이 정도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만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내가 200 했는데 형님 가갖고 2,000 하면 안 되잖아요.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일정 내가 200 했으니까 조금 더 가난하니까 한 180 정도 하세요. 그 정도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실은 모릅니다만 두 사람의 통화한 기록이 나오는 걸 보면 왜 독대하고 독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독대가 끝나고 최태원 회장은 독대하기 전에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나온 걸 보면 분명히 독대와 관련된 얘기가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정적으로는 저렇게 되면 뇌물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 증거는 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매우 유력한 간접 증거는 될 수 있다라고 재판부의 보입니다. 심증을 굳히는 증거가 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꽁 잡는 게 매라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증거,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증거 자체를 직접 증거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통화를 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데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긴밀하게 통화를 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적인 어떤 정황 증거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그래서 있는데요. 제가 재판부의 심증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걸 여쭙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증명력 증거의 가치라는 어떤 그런 평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증명력 증거의 가치.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최태원 뭐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분들이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다가 유독 그 당일에만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전후로 해서 통화를 했고 또 이제 사실은 장시호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2016년 2월 15일, 16일 이 독대 과정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방에 들어가 보니까 회장들의 그 독대하는 그 날짜나 메모가 있었다라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론 7월이기 때문에 이 지금 독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회장들의 독대를 최순실 씨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장시호 씨가 지금 진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독대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입증하는 데는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독대 과정에서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어떤 부탁을 했고 서로 간에 어떤 청탁이 오고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확증적으로 입증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하고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은 연설문일 때 일반인의 언어로 뭐 그런 걸 다듬는데 좀 참고를 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통화를 이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황 증거에 더 가능성을.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시점. 네.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사이가 조금 이제 재계에서 오너들 중에서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내에 이렇게 아이폰 출시가 될 때 최태원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 좀 부탁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바뀌었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에 좀 부탁을 해서 좀 한국 내 아이폰 출시를 좀 늦춰졌던 그런 그 전력이 있어서 이 둘이 이제 그나마 유독 좀 가깝고 같이 어떤 그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었던 사이 정도로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증거 자체를 직접 증거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통화를 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데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긴밀하게 통화를 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적인 어떤 정황 증거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데요. 재판부의 심증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걸 여쭙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증명력 증거의 가치라는 어떤 그런 평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증명력 증거의 가치.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최태원 뭐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분들이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다가 유독 그 당일에만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전후로 해서 통화를 했고 또 이제 사실은 장시호 씨도 또 한 차례 통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3일 이렇게 통화를 하나 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면 결국 독대 전후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럼 뭔가 숨기고 싶어 대포폰을 활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좀 오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재용과 최태원이 통화를 해요 또. 네,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최태원이 통화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독대하기 전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통화도 평상시에 문자로는 100여 차례 문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통화는 최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재용과 최태원이. 그렇죠. 그러면 상상해보면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재용이 먼저 독대를 하고 나서 최태원과 통화를 하죠. 통화를 하는데 누가 먼저 전화를 해요? 이재용이 해요? 최태원이 해요? 이재용이 하죠. 이재용이 해서 자 내가 예상 문제 이렇게 답을 왔는데 그렇죠. 최태원
네. 형님 요러요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가라. 준비하고 또는 가셔. 내가 이 정도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예. 당신도 이 정도만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내가 200 했는데 형님 그렇죠. 가갖고 2,000 하면 그럼 안 안 되잖아. 되잖아요.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일정 내가 그래서 200 했으니까 조금 더 가난하니까 한 180 정도 하세요. 그 정도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실은 모릅니다만 두 사람의 통화한 기록이 나오는 걸 보면 왜 독대하고 독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독대가 끝나고 최태원 회장은 독대하기 전에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나온 걸 보면 분명히 독대와 관련된 얘기가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증적으로는 저렇게 되면 뇌물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 증거는 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매우 유력한 간접 증거는 될 수 있다라고 재판부의 보입니다. 심증을 굳히는 증거가 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꽁 잡는 게 매라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증거, 그러니까 통화 뭐를 요청해라. 그렇죠. 그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대포폰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데 강남 그냥 일반 아주머니신 최순실을 굳이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무슨 중대 사항이라면 차라리 자기 참모나 아니면 무슨 뭐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왜 만나기 전에 통화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최순실을 지원했던 삼성의 지원의 내역과 연관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독대가 끝난 뒤에 통화를 한 걸 보면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추측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태원 회장과 독대하기 전에 3차례 정도 통화를 합니다. 하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재판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그 대포폰 통화한 내용들. 예, 그렇죠. 한겨레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예.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이겁니다. 그 최순실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한 시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과 후의 통화가 집중이 됩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보면요. 전에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에 최순실과 통화를 하고요. 한 20여 분 정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최순실과 통화를 합니다. 문자도 나눕니다. 대포폰 한 8번 정도 통화한 걸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왜 이랬을까를 고민해 보면 생각해 보면 최순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할 사항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정에게